환율이 1,500원이나 1,600원이라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등하게 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1억 원의 숫자는 그대로이겠지만 실질적인 구매력 측면에서는 7천만 원 수준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중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공중으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12월 23일에 환율이 1,900원까지 치솟았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이미 한 차례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처참하게 몰락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살아남았는데 그 차이는 바로 미리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혼란이 오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던 비결은 딱 두 가지 자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늘 이를 공개합니다. 경제적 대격변이 예상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거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에 앞서 이 채널의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설마 환율이 1,50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까지 실제로 올라가겠느냐며 의구심을 품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믿기 어려워하는 1,500원 환율 시대가 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에 너무나도 많은 양의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어 통화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찍어내는 행위가 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불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아주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오직 100개의 빵만을 정성스럽게 구워내어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맛있는 빵을 사기 위해 몰려든 손님이 200명에 달한다면 한정된 수량의 빵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구매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빵을 사고 싶어 하기에 원래 1,000원이었던 빵의 가격은 2,000원으로 그리고 3,000원으로 자연스럽게 치솟게 되며 이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그 가치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의 법칙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빵집에서 갑자기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매일 1,000개의 빵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빵을 사려는 손님은 여전히 200명뿐인 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게 되면 팔리지 않고 남은 빵들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이며 주인은 재고를 없애기 위해 억지로라도 가격을 낮추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3,000원까지 올랐던 빵의 가격은 1,000원으로 다시 떨어지고 심지어는 500원까지 하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치 하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실제 화폐 경제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우리가 가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통화량이 1,000조 원이었을 때를 가정하여 그 돈으로 수많은 국민이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팔며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평범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무려 2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의 돈을 추가로 찍어내어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서 전체 통화량은 순식간에 1,200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우리가 사는 빵이나 살아야 하는 집,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실물 자산의 공급량은 이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돈의 양은 20%가 늘어났는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라면 결국 늘어난 돈의 가치만큼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1,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맛있는 빵 한 개의 가격이 시중에 풀린 돈의 영향으로 1,200원까지 오르게 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즐겨 먹던 10,000원짜리 치킨은 12,000원이 되고 30만 원이었던 예쁜 옷은 36만 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어올라 우리의 장바구니 경제를 위협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꿈인 5억 원짜리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으로 치솟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경제 현상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사례로는 2008년 당시 정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돈을 찍어냈던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국가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짐바브웨에서는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무려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으며 화장지 한 칸이 지폐 한 장보다 더 비싼 취급을 받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종이 조각보다 가치가 없어진 화폐 때문에 국가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짐바브웨 달러는 휴지통으로 직행하고 나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망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짐바브웨와 같은 극단적인 몰락의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낼 때 가치가 떨어진다는 근본적인 경제의 방향성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필연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으며 물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연일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의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의 거대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면 곧바로 우리 돈인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경영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의 기업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에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 계좌에 그대로 쌓아두는 소극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투명한 경제 위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생존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자산 전략에 대해 상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바로 미국의 달러이며 이는 단순히 외국 돈을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미국도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달러 역시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며 달러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미국 달러 역시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인 것은 맞지만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의 화폐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가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것이 원화가치, 폭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행위는 마치 소중한 보금자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실제로 불이 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비극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매달 아까운 보험료를 지불하며 화재 보험을 유지합니다.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비하여 달러를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적 터전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달러라는 보험이 일반적인 화재 보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화재 보험은 불이 나지 않으면 지불한 보험료가 소멸하여 손해를 보는 구조이지만 달러는 환율이 오르면 그 자체로 막대한 환차익이라는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세상의 보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투자 수익까지 안겨주는 금융상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달러는 위기 상황에서 그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현재의 원화와 달러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00여 년 전 차가운 바다 위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원화는 마치 거대한 빙하에 부딪혀
서서히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으며 그 침몰은 매우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가 서서히 기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1등석의 화려함에 취해 아직 물이 차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며 안일한 태도로 상황을 낙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현명한 사람들은 배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추기 전에 서둘러 튼튼한 구명 보트를 찾아 몸을 싣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바로 우리를 침몰하는 배로부터 구해줄 유일하고 확실한 구명보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직 수면 위에 떠 있을 때 구명보트를 타야지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 사방이 아수라장이 된 이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명보트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환율이 1900원까지 치솟아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는 은행 앞에 수킬로미터의 줄이 늘어서게 되어 달러를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심정으로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달러를 어떻게 매수하고 보유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일반 은행에 방문하여 외화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인데 이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방식입니다. 외화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집 근처에 가까운 은행에서 단 10분 만에 계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외화 예금은 달러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가 보통 1%에서 1.5%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신뢰성과 언제든지 실물 달러로 인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안정성 때문에 많은 자산가가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달러 확보 방법은 증권 계좌를 활용하여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달러 상장 지수 펀드, 즉 달러 ETF에 투자하는 스마트한 방식입니다. 타이거 달러, ETF나 코덱스 달러.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어 증권 계좌가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달러 투자 방법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매력적인 장점은 은행의 환전 수수료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 수준으로 소중한 달러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실물 달러를 손에 쥐는 것은 아니나 환율 변동에 따라 가치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기에 환율 상승 시 실질적인 자산 방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진보적인 방법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이는 달러 가치 상승과 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매수한다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얻는 동시에 세계적인 기업의 주가가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 수익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변동성이 걱정된다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올라타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를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채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고 2천만 원이 있다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만약 달러를 매수한 이후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았다는 반가운 신호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원화로 환전하여 다시 활동하면 됩니다.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비용은 우리 경제의 안전을 확인한 대가이자 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환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로 인해 추가 상승을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훨씬 더 높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달러 매수 시점은 바로 오늘이며 더 유리한 가격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지금 실행에 옮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풍랑이 몰아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 두어야 할 우리 가족의 생존 보험입니다. 단돈 몇십 원을 더 아끼려고 망설이다가 환율이 1,500원의 벽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얻을 이득보다 환율이 급등했을 때 우리가 입게 될 치명적인 자산 손실의 위험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돌파하게 되면 공포 심리가 확산되면서 수백 원 단위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를 미리 확보해 두면 연일 불안한 환율 뉴스가 보도될 때 남들처럼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여유를 즐기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여유와 안정감은 위기 속에서 올바른 경제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며 이것이 바로 달러라는 구명보트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달러와 함께 여러분의 자산을 지탱해줄 두 번째 생존 자산인 금에 대해 설명할 텐데, 금은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한 불멸의 가치를 지닙니다. 금 투자를 낡은 방식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현재의 화폐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역대급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금 보유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금에 집중하는 이유는 달러가 미국의 화폐이고 원화가 한국의 화폐인 것과 달리 금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화폐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오직 자연에서 채굴되는 한정된 수량만이 존재하기에 인위적인 가치 훼손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금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금 1g으로 빵 100개를 살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금 1g의 가치는 여전히 빵 100개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1000년 전 고려 시대에도 금 1g은 쌀 100대를 살 수 있는 강력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시대를 관통하는 금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금 1g의 가격인 약 15만 원으로도 여전히 빵 100개 정도를 충분히 살 수 있으니 금의 실질 가치는 5,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셈입니다. 화폐는 시간이 흐르며 가치가 변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금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구매력을 고스란히 유지해온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화는 10년 전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확연히 다르고 100년 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금은 언제 어디서나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달러가 원화 폭락에 대비하는 1차적인 보험이라면 금은 전 세계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에 대응하는 최후의 시스템 붕괴 방지 보험입니다. 만약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전 지구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국가의 화폐가 달러를 기준으로 가치가 책정되어 있기에 달러의 몰락은 곧 전 세계 모든 화폐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화폐가 종이 조각으로 변해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실물 자산은 결국 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 시장이 얼어붙고 공포에 휩싸였던 사례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는 단기간에 50%나 폭락하며 수많은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산 손실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집값이 평균 40% 가까이 하락하며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금은 온스당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오히려 50%나 가격이 상승하며 자산가들의 소중한 부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폭락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금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금은 위기 속에서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금을 어떻게 매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금은방에서 골드바나 금화 같은 실물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실물금은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은 크지만 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며 보관의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물금 보유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대안은 시중은행에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는 금통장을 활용하여 투자를 시작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금통장은 실제 금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국제 금 시세에 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보관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실물 매수 시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커다란 경제적 장점이 있으며 소액으로도 언제든 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의존해야 하므로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은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금지수 추종, 상장지수 펀드인 금 ETF에 투자하는 스마트한 경로입니다. 코덱스 골드나 타이거 골드와 같은 상품을 선택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금 시세의 변화를 여러분의 자산에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운용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거래가 매우 체계적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권장하는 이상적인 금 보유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사이이며 이는 경제적 대격변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총 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금이라는 안전한 성벽 안에 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규모가 5천만 원인 경우에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금으로 전환하여 보유함으로써 화폐 시스템의 잠재적 붕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방어하십시오. 금을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투자를 넘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멈췄을 때 작동하는 최후의 비상용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화재 보험은 사고가 없으면 지불한 비용이 사라지지만 금은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통해 우리에게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자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금 투자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거래로 접근하지 말고 최소 5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은 매일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사고파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금고 깊숙이 넣어두는 든든한 보험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금을 매수한다면 적어도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내 자산의 뿌리를 내린다는 확고한 신념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집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금은 여전히 변함없는 물리적 성질과 가치를 지닌 금으로서 전 세계 어디서나 그 고귀한 위상을 당당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의 가치가 10년 후에 어떠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화폐의 구매력 하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달러 확보와 시스템 붕괴를 막아줄 금 보유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생존 자산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퇴근하신 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첫째는 스마트폰을 열어 본인의 증권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만드십시오. 두 번째 실천 사항은 평소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의 앱을 실행하여 외화 예금 통장을 즉시 개설하는 것으로, 이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증권 계좌 개설은 단 10분이면 충분하며, 이는 여러분이 글로벌 자산가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첫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드는 과정 역시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면 완결되니 지금 이 순간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계좌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산 매수를 시작하시되, 우선은 목표로 설정한 전체 자산 금액의 30% 정도만 먼저 매수하십시오. 예를 들어 4천만 원의 달러를 보유하기로 결심했다면 처음부터 전액을 사기보다는
1,200만 원 정도를 먼저 확보하며 시장의 흐름에 맞춰 분산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머지 자산은 매달 여러분의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나 정해진 날짜를 규칙적으로 선택하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적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십시오. 만약 매달 25일이 급여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26일을 매수일로 지정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산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를 회고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류와 철저히 대비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부류는 설마 국가가 부도나겠느냐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쪽은 혹시 모를 위기를 직시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 준비했던 이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부자가 된 반면,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환율이 실제로 1,500원 시대에 진입할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 박이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는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환율 폭등의 가능성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소중한 정보들을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은 결국 모래로 미뤄지기 마련이며, 그러는 사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환율 폭등 후 은행 앞에 수킬로미터의 줄을 서며 좌절하는 군중 속에 남지 마시고 여유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으로 삼으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장 찬란한 기회의 모습으로 다가오며, 저는 여러분이 이번 경제적 폭풍우를 무사히 견뎌내고 더 큰 부를 거머쥐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거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을 찾아뵙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생존 전략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숭고한 여정에 오늘의 이 짧은 영상이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하며 평온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직 본질에 집중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번영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